어, 혹시 1교시 저기 뭐 녹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녹화본 좀 공유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교시 혹시 뭐 캠으로 뜨거나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 분 있으면은 저한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공유를 좀 지금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거꾸로 좀 제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들어갈게요.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퍼널을 지금 5차까지 하면서 이제 퍼널 설계와 관련돼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실습으로 해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치 사다리에서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인지하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에 해당되는 퍼널을 지금 설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는 뭐다? 어, 우리가 지금 했던 거에 대한 거는 목적이 첫째는 뭐냐면 리드를 생성하는 거고 신규 리드를 생성하는 거고 리드를 생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2차 어, 제안에 참석을 유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3차는 목표는 최초 유료 제안을 구매하는 것이 퍼널 자체의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퍼널을 설계한 것 자체가 트래픽을 만들어서 이제 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 DB일 수도 있고요. 기존 DB지만 새롭게 활성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액티비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 DB 또는 뭐 기존에 운영하는 직영 채널 또는 어, 광고를 통해서도 신규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리드 마그넷을 제공해서 어, 1차적으로 리드를 1차 목표인 1차 목표 리드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 페이지를 통해서 뭐 약속한 리드 마그넷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편을 통해서 2차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웨비나를 통해서 웨비나나 여기서는 이제 웨비나 그 다음에 1대1 코칭 또는 아니면 무료 체험 뭐 또는 방문 상담 무료 상담 같은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뭐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초 구매 제한을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완벽한 웨비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3차 목표인 3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인 웨비나가 되는 거죠. 웨비나를 웨비나에 대한 라이브 웨비나에 대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웨비나에 대한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성격 자체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이 1대1 코칭이나 무료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저는 형식이, 형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제안하는 내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기본 컨셉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만나는 방식이나 장소나 형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다? 3차에서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최초의 고객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고객한테 제안을 해서 고객에게 뭐 구매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어, 이 웨비나를 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웨비나를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같이 좀 공감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퍼널 마케팅 또는 뭐 이거를 다른 데서는 용어를 뭐 어떻게 하는지 간에 또는 세일즈 이런 부분들이 하고 기존에 하던 어떤 그런 온라인 마케팅 또는 브랜드 마케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퍼널 마케팅은 요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러셀 브랜슨의 어떤 그런 마케팅 기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고. 근데 이 러셀 브랜슨의 퍼널 마케팅은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DRM이에요. DRM.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DRM 마케팅이에요. DRM 마케팅을 단순하게 보면 DRM 마케팅을 온라인에 적용한 거예요. 그럼 이 DRM 마케팅의 대부가 누구냐 하면은 댄 케네디라고 그러거든요. 댄 케네디를 이제 수송을 하는데 이 기본적 속성 자체가 퍼널 마케팅은 뭐냐면 DRM 마케팅,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 이제 이 브랜드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한번 우리 서로 보고 갈까요? 자, 그러면 DRM 마케팅과 DRM 마케팅을 브랜드 마케팅으로 접근하는 거는 방법이 쪽으로 맞지가 않아요. 전략적인 측면도 그렇고 목표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자, 목적 자체가 DRM 마케팅보다 즉각적인 반응, 구매 신청, 다운로드 등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목적이거든요. DRM은 철저하게 뭐냐면 즉각적인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제품의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평가에 대한 기준도 다른 거고요. 메시지 전략도 보다면은 지금 구매하세요. 오늘만의 어떤 항유 행동을 유도하는 콜투 액션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한 거고요. 브랜드는 뭐 가치나 뭐 어떤 삶에 대한 공감들, 그다음에 고객들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경험들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도 세일즈 페이지, 랜딩 페이지 뭐 이런 쪽이고 뭐 스토리텔링 이런 쪽이 부분들이고 성과 측정 방식도 DRM은 즉각적인 반응,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단기적 성과가 강하고 브랜드는 약하고 장기적으로 약하고 강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우리가 기존에 뭔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형성하고 만드는 과정으로서 DRM 마케팅은 목표가 완전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보면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가 어떤 걸부터 출발됐냐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한번 다시 그걸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새 창을 통해서 밑에 늘어서 댄 케네디 DRM 판매 방식이라는 걸 제가 한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즉 전통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전혀 다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 쪽이고 수익을 먼저 창출하는 걸로 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즉각적으로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고객을 오프라인에 한 장소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을 창출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어떤 강의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업세일을 하는 거예요. 업세일. 그래서 그 업세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계약을 끌어내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오프라인의 DRM 방식이 그 웹으로 바뀐 게 이제 바로 이런 웹 환경에서 그 DRM적 요소를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완벽한 웨비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방식도 있거든요. 강력한 헤드라인, 고객 중심의 문제 제기, 솔루션 제시, 사회적 증거, 희소성 증거, 명확한 이게 보통 우리가 랜딩 페이지 만들 때 많이 쓰고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댄케니디가 만들어내는 그런 30분 안에 당신의 매출을 뭐 일곱 두 배로 만들어낸 7가지 비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했던 거를 어, 러셀 브런슨이 온라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적용을 한 방법 중이고 이 바로 이 라이브 웨비나도 그러한 하나의 요소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한 요소로서 이제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가 이야기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의 어떤 전략은 아까 제가 러셀 브랜슨의 가치 사다리라고 얘기했죠. 러셀 브랜슨의 가치 사다리라고 했을 때 그 러셀 브랜슨의 4단계 퍼널이 있군요. 리드 퍼널, 그다음에 언박싱 퍼널,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그다음에 전화 퍼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기 라이브 웨비나 완벽한 웨비나는 어디냐? 여기 3단계인 프리젠테이션 퍼널에 많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그냥 이 프레젠테이션 번호는 뭐다? 처음 리드를 생성하고 언박싱에서 그 개별적 상품을 저가형 상품을 판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은 중고가의 상품을 팔 때 가장 판매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퍼널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퍼널 자체가 원체 이제 효과가 좋다 보니까 꼭 이렇게 중고가의 프리젠테이션 퍼널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제 프리젠테이션 퍼널은 뭐예요? 리드 퍼널은 처음에 리드를 생성한 거고, 그죠? 처음에 리드 생성한 거고, 그 다음에 언박싱 퍼널이 뭐냐면 최초 구매를 한 거예요. 그죠? 저가. 그 다음에 구매한 사람한테 업세일 할 때 중고가를, 중고가의 업세일을 할 때 주로 많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퍼널 할 때 처음 리드 생성하자마자 바로 고객한테 중고가를 판매를 제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고가를 제한하는 프리젠터는 뭐다? 이미 한 번에 구매를 경험한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를 알고, 그걸 알고 이 완벽한 웨비나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프레젠테이션 퍼널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인 이 리드와 언박싱 퍼널에서도 최초로 구매하는 이런 단계에서도 이 프레젠테이션 퍼널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지금 되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퍼널 할 때 여기에 우리가 리드를 생성할 때 이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리드 생성할 때 우리가 기존 고객을 활용을 하잖아. 그죠? 기존 고객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 것, 또 그다음에 뭐 신규 고객 중에서도 사실 직영 채널, 이 직영 채널 중에 뭐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고객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따뜻한 고객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존 고객도 뭐냐면 여기 따뜻한 고객이죠. 근데 광고를 하게 되면은 광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차가운 고객이네요. 차가운 고객이 많은 거예요. 이 차가운 고객에게 우리가 바로 이런 중고가를 제안하면 어떻게 된다? 전환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퍼널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산 사람한테 더 고가인 사람들한테 업세일을 시킬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하지만 이 프레젠트 퍼널을 쓰는 것 자체 효과적인 쓰는데 그 대신 어떤 단계를 넣는다? 우리가 리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퍼널을 통해서 고객을 육성하고 이 육성을 통해서 결국은 프레젠테이션 완벽한 웨비나 퍼널로 고객을 한 단계를 더 육성시키는 단계를 통해서 완벽한 퍼널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퍼널은 따뜻한 고객을 업세일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걸 뭐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완벽한 웨비나 퍼널,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하나의 스크립트를 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완벽한 웨비나 퍼널을 가지고 한번 만든 거를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웨비나 퍼널을 보통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자, 이렇게 이제 퍼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료 퍼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심화 과정 퍼널을 할 때도 라이브 웨비나를 만약에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뭐예요? 무료, 무료 퍼널을 통해 가지고 이미 나의 강의를 들었거나 나와의 어떤 관계성이 만들어지거나 조금의 어떤 신뢰성들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이 웨비나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날은 그냥 단지 이 라이브 웨비나는 내 상품을 설명하거나 내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표가 뭐죠? 여기서는 첫 번째 최초의 유료를 구매하는 걸로를 이 웨비나에서 제안해서 그거를 신청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내 제품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라이브 자체의 웨비나가 하나의 전략적인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라는 거 가지고 전략적으로 짜여져서 이날은 철저하게 뭐다? 최초의 구매, 기초 과정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웨비나를 설계하는 거.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완벽한 웨비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 과정이 완벽한 웨비나,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의 완벽한 랩이나 그다음에 실전 과정의 완벽한 랩이나는 어때요? 다 목표가 다르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설계해야 될 컨텐츠가 다르겠죠. 제안하는 가치도 다를 거고 고객들에게 매력적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뭐 제안하는 뭐 리드 마그넷 요소도 다를 거고 또 그다음 긴급성도 다를 거고 뭐 제안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도 다를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립트를 이제 쭉 쓴 겁니다. 자, 나는 퍼널 마케터고 AI를 활용한 퍼널 설계 과정을 기획하고 있고 1시간 30분 웨비나를 개최해서 웨비나 신청을 이끌어내고 싶어.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시간 30분짜리 웨비나를 개최하고 싶다라는 거가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둘째는 너는 10년 동안 퍼널 마케팅을 강의하고 그다음에 어, 잠재 고객의 유입을 만들어내어 웨비나를 개최하였고 교육생을 모집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노하우 경험을 바탕으로 라이브 웨비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할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AI한테 지금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웨비나의 스크립트는 러셀 브랜슨의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 오늘 이제 밑에서 보여드릴게 러셀 브랜슨이 만든 완벽한 웨비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들 거고요. 얘한테도 AI한테도 이 스크립트를 만들 거고 아래 첨부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90분 동안 만들 거를 스크립트를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웨비나에 참석하는 고객은 뭐 개인기업, 1인 기업의 대표들이고 퍼널 마케팅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퍼널의 기획과 퍼널 설계 과정을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적인 기획이나 컨텐츠의 제작 경험이 없는 대표도 손쉽게 AI로 활용하여 퍼널을 배우고 퍼널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목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의 커리큘럼하고 금액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커리큘럼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러셀 브랜슨의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를 안에 집어넣고 이제 작성을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작성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웨비나 제목, 그 다음에 1분, 1부 15분 동안 중심으로 하는 것들, 이제 뭐 커다란 약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훅 스토리 오퍼,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본의 인증, 이렇게 하는 거, 비결, 그 다음에 첫 번째 비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 세 번째 비밀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원고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부 스택 앤 종결. 좀 이따가 이제 스택이 뭔지 이런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택 제시해서 뭐 쭉 나오는 겁니다. 요런 10주 동안 20시간 55만의 강의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다음 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쭉 거기에 따라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예요. 자, 이거를 똑같이 제가 누구한테 시키냐면 글록한테 시킨 거예요. 글록한테 시키니까 이제 글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똑같은 어, 스크립트를 프롬프트를 줬고요. 보니까 이제 도입부 이래가지고 인사 및 강력한 인트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어, 대사를 하는 발언을 하는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란 약속, 그 다음에 후크에서 마지막까지 권위 인증, 미래 상상,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전환 안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해서 단 한 가지 빅도미노 깨기, 그 다음에 세 가지 비밀, 잘못된 믿음, 또 내면적인 잘못된 믿음, 외면적인 잘못된 믿음, 내용에 대한 요약 전환, 스택, 그 다음에 해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스택해서 스택을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 제안하고 만약에 실제 가격 밝히기, 제시하기, 마무리. 자, 여기 쭉 나오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이런 웨비나를 듣다 보면은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웨비나를 하는데 사람들 어,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한테 어떻게 가치를 제안하지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처음 해봤을 때. 특히 나는 이제 누군가 앞에 서서 이런 발표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고 또 나는 누군가 내 제품이나 내 가격을 이야기하고 막 고객들한테 구매를 안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힘들어. 아, 그거가 너무 나는 익숙지 않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어 이제 이런 마지막에 정말 최초의 구매를 제한하고 구매를 이끌어낼 때나 아니면 또 한번 구매한 분에게 업세일해서 더 큰 구매로의 어떤 유입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고객들한테 가치 제한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직접 쓰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제 오늘 지금 여기에 지금 같이 보실 이런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저렇게 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저거를 이용해서 제가 기초적인 컨텐츠 컨셉을 좀 잡고 어, 제안해 준 걸 가지고 쭉 AI가 저렇게 정리해 준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웨비나를 한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벽한 웨비나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적이다. 원래는 어떤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는 그런 걸 할 때 어떤 정도로 활용하신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시간을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가 그러면 이렇게 뭐 1시간 반 정도 되는 긴 것만 가능하느냐. 어, 러셀 브랜선이 이제 다른 케이스에서 15분, 5분짜리 완벽한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의 어떤 그 상품 판매에 적용해서도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러셀 브랜슨의 저 마케팅 설계자에도 책이 나오고요. 러셀 브랜슨 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꼭 이렇게 장기간의 시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잘 활용하시면 응용을 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도입부가 있는데 뭐 쭉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도입부고요. 어, 청중이 기대할 수 있는 뭐 이익이나 혜택을 명확히 강력히 제시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후크에서 마지막까지 후크 스토리 오퍼라는 거 우리 기존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력한 후크를 사용합니다라는 부분이고 뭐 주의 집중, 청중을 사로잡는 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보면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권위를 인정한다. 자신이 이 주제에 대해서 권위가 있음을 인정한다. 네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단 한 가지 더 원싱이거든요. 더 원싱 빅도미노 깨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지 않은 말 같죠? 네, 이걸 한번 챗GPT에서 찾아보면서 보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어, 다시 검색을 해보죠 뭐. 아까 찾은 걸 다시 같이 보기보다는 빅도미노 백한 웨비나 오너에서 빅도미노와 원 원스윙하고 빅도미는 핵심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빅도미는 내가 뭔가 제안하는 제안이 음,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제안이 기존까지 어떤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핵심적 요소에 대한 한 가지만을 어,
믿음, 그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도미노처럼 하나의 믿음을 만들면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 믿음을 얻게 만드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무엇으로 만들 건가라는 개념. 즉,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설득 장치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빅도민하고 원싱이라는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이미 처음 내가 제안하는 가치나 서비스를 처음 접하지 않았고 이미 그런 수많은 대체제들 아니면 선택제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다음에 이미 잘못된 경험이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나 믿음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내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흘려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빅도미나나 원싱이라는 개념 자체로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나오는 용어가 이 빅도미노고 원싱인데 이 개념들은 어,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그 브랜드 설계자에 보면은 그 브랜드 설계자 이 빅도미노하고 원싱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설명해 놓은 것들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먼저 웨비나의 핵심을 전달하고 청중이 가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책을 제시한다라는 부분. 앞쪽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비밀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 가지 비밀은 뭐냐? 이 빅도미노로 깨트리고자 하는 고객의 잘못된 경험, 믿음을 깨트리는 거에 잘못된 세 가지였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매개체 또는 이제 이게 이게 차량이라는 거죠. 차량이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거라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어떤 환경,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거기에 따르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현재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논리적으로 감정을 반박한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구축한다. 그러면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식품이라 그러면 건강식품을 갖고 기존에 가졌던 어떤 그런 선입견들, 잘못된 믿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깨트리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내면적 잘못된 믿음은 그렇게 뭔가 내가 실패했던 이유가, 내가 다이어트 실패했던 이유가, 아, 내가 너무 먹는 걸 참지 못해서 그래. 아니면, 아, 나는 너무 게을러서 그래. 나는 결국 자기를 탓하는 거. 그 실패한 원인을 나로부터 어떤 찾아내는 것들.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잘못된 신념을 반박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는 당신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어떤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요소, 즉 내적인 믿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방식 좋은지는 알겠는데 그게 쉽겠어?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조건 때문에 뭐 나는 어, 회사에서 야근을 하기 때문에 뭐 간식을 먹어야 되고 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건에 대한 이유. 그런 거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거를 이유로 돼서 나는 힘들 것 같아. 나는 기술을 잘 몰라. 나는 컴퓨터를 잘 몰라. 이런 어떤 외적인 이유들을 믿음을 깨트리는 거. 즉, 지금까지 익숙하게 쓰던 채널들 또는 아니면 시스템 구조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믿음, 거기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믿음 또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그 할 수 없다라는 이유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깨트리는 것들을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고 잘못된 믿음을 뭔가 건드려주고 그걸 깨트려주는 어떤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결코 제가 제안한 제안이 새로운 제안일 수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주목되지 않는 상황에 내 제품이 어떻고 저고 내 제품 특징이 어떻고 내게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절대 주목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잘못된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또 그다음에 안 되는 이유의 어떤 환경적 요소들을 어떻게 깨트려내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하고 종결인데 이 스택하고 종결 부분에서 이 스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스택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러셀 브랜선의 간
웨비나에서 스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 스택이란 개념이 사실 퍼널 마케팅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널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현재 구매하는 가치의 10가지 이상의 인지 가치를 만들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오늘 내가 이거를 10만 원에 사면은 오늘 여기 제한하는 가치들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가치들이 총 합치면 100만 원이야. 근데 오늘 당신한테 이거는 10만 원의 기회로 당신이 살 수 있는 거야라는 그런 인지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를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구성 요소, 제품 보너스 등 순서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보여주고 각 구성 요소의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 내가 오늘 제시하는 오퍼의 전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즉, 내가 오늘 10만 원을 판다면 아, 내가 이 받는 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그런 인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시해 준다. 자, 첫 번째 오늘 얻게 될 거는 뭐다. 이때 가치를 언급한다. 중요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 추가 1. 여기엔 또 뭐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얼마의 가치가 있다. 보너스 2. 이거는 또 뭐의 가치입니다. 해서 뭐입니다. 보너스 3.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면서 말해주고 종합적인 가치는 총 115만 원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만 55만 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너무 싸다는 느낌을 주게 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보시고 난 나중에 결정할게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아니라 결과, 경험, 보너스를 패키지로 구매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설계 팁은 핵심 오퍼,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결과를 주는 프로그램에다가 보너스 1, 보너스 2, 보너스 3, 보너스 가치를 강조하고 가격이 아닌 얻게 될 가치로 표현해주고 또 희소성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형태로 설계해주는 것들. 오늘 제안해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가치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오늘 이 순간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것들. 그래서 언제나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한시적으로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라는 이런 느낌들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가치 스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치 스택을 쌓은 다음에 만약에 청중에게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내가 잘못된 믿음들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결과들, 그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얻고자 하는 결과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질적으로 제공해준 이 스택을 샀을 때 총 가치가 110만 원인데 오늘 실제 제한하는 가격은 10만 원에 제한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지금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콜투 액션 뭐 한시성, 긴급성 또 그다음 보장 이런 걸 통해서 콜투 액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 이런 구조로 이제 내가 오늘 제안하는 제안들을 효과적으로 제안하도록 고객과의 상담하는 것, 만약에 완벽한 웨비나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1대1 코칭을 한다면 1대1 코칭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들어가도록 하는 걸 하는 거고요. 뭐 제품 체험을 했다면 체험을 끝난 다음에 고객한테 뭔가 그 체험을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제안하는 제안을 구매 결정을 하도록 이런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방문 상담에서 방문 직접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통해서 내가 최초로 제안하는 것 자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완벽한 웨비나의 하나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립트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내 상황에 맞게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직접 한번 완벽한 웨비나를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크립트부터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부터 복사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완벽한 웨비나 스크립트 복사해서 카톡방에다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 공유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스크립트도 같이 복사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 작성했던 스크립트도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지금 쭉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3단계 우리가 3차 제한이 이제 라이브 웨비나나 1대1 코칭, 무료 코칭이나 아니면 무료 상품 체험이나 아니면 뭐 무료 방문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최초에 어,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존까지 방식은 그냥 우리 제품 특징이 어떻고 뭐 특장점이 어떻고 이런 쪽에 방법으로 하셨다면은 한번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고객에게 한번 가치를 제안해 보는 것들이 어떻게 전환율을 다르게 하는지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제일 앞에서 폰을 열심히 저기 잘 설계하고 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웨비나에 신청한 사람들도 꽤 많아졌고, 아니면 뭐 1대1 체험도 신청이 많아졌고, 제품 신청도 많았는데, 정작 이 마지막에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한 못해서 여기서 구매 전환, 최초의 구매 전환이 전환율이 나오지 못하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퍼널 설계하면서 처음에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는 앞쪽에 힘을 쏟다 보니까 정작 이 가장 중요한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 웨비나 퍼널, 1대1 코칭 퍼널, 제품 체험 퍼널, 그 다음에 상담 퍼널에서 고객에게 구매를 제안하는 이 제안 자체를 정말 매력적 있게 설계하고 그걸 단단하게 구성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잘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뭐 어, A라는 분이 실제로 봤어요. 이제 이런 지식 창업을 하는 걸 가지고 이런 퍼널을 설계를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이제 이 퍼널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시간 동안 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완벽한 웨비나 퍼널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90만 원 정도쯤 되는 거를 한 1억 매출을 그 자리에서 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이 사람 훌륭하다. 정말 이렇게 들으면은 혹 하더라고. 이거 안 사면은 내가 지금 순간의 진실, 모먼트 트루죠, 그죠? 순간의 진실에서 내가 안 사면 다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 확 들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서 판매를 했는데 제가 그 솔루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그걸 갖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0.5%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같이 33년 동안 마케팅을 하고 저는 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기 뭐 거기 기본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뭐 기술적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를 저는 그 시스템을 꽤 공부를 했었고 또 거기서 제시하는 솔루션들을 꽤 썼는데도 제가 그걸 하려 그러면 지금 제 정도의 어떤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도 따라가려면 공부를 한참 더 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녹화 영상, 비디오 세일즈 레터로 이제 계속 주는 건데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저는 0.5%도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3시간 강의에서 1시간 만에 거의 1억 가까이의 카드 매출을 끊어내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자, 제가 제 경험은 그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쇼핑몰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시쳇말로 장돌배기 생활을 10년 정도 한 후배가 이제 있어가지고 저한테 자주 놀러 왔어요. 그러면 후배가 그걸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오픈마켓을 하는 걸 가르쳐 줘서 그 친구가 오픈마켓을 했고 이 친구는 이제 도매를 하는 친구였는데 저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막 새로운 아이템 기획한다고 상품 페이지 기획하고 특히 이제 오픈마켓은 첫 번째 페이지 자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는데 상품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카피 만들고 하는 건데 걔는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걔는 고민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미투 전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등하고 있는 상품 무조건 가서 그대로 패턴을 그냥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다 따라해요. 그 대신 카피만 다르게 하고 사진만 다르게 하고 다 다르게 하고 구성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훨씬 빨리 매출이 나와요. 근데 저는 막 밤새면서 새로운 거 하겠다고 아이디어 짜내고 뭐 어? 고생하고 했는데 걔 매출이 못 따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 배웠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장돌배기를 할 때 자기가 발바닥 각질을 깎는 거를 팔았대요. 근데 자기는 그 각질을 파는 거 장돌배기를 하면 매출을 하루에 못해도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량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그 각질을 설명할 때 딱 사람을 만나면은 30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대요. 각질을 깎는 걸 파는데 필요한 시나리오가 30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딱 첫 마디 사람하고 만나고 눈빛 마주고 이야기 시작하면 그 30가지 시나리오를 다 다르게 쳤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팔아도 10만 원이 아니라 몇만 원도 못 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멘트를 하루 종일 똑같은 멘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어, 쇼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클로징은 결국 이 제안하는 라이브 웹이나 1대1 코칭 뭐 아니면 또 제품 체험 그다음에 지적 상담에서 결국은 전환율이 달라지는 것들의 결정은 결국 어디서 나느냐 이 시나리오를 얼마만큼 탄탄하고 설득력 있고 잘 짜느냐에 따라서 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널 마케팅에 정말 중요한 전환율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갖고 닦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발점이 어디에다? DR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라고 댄 케네디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뭐 마케팅이 이 DRM을 해서 출발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은 러셀 브랜선도 처음 이제 한번 앞에 서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고 업세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구매를 안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그런 구매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 숙달을 해서 어느 날 강의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뛰어가서 뒤에서 줄을 서는 걸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희열감과 어, 감동에 대한 것까지를 익히기에 정말 많은 시간의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퍼널 마케팅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요소거든. 이 요소들은 뭐냐? 아까 기초적인 것만 익혀놓으면 그다음에 뭐냐? 우리가 퍼널에 미들 퍼널, 그죠? 그다음에 백엔드 퍼널까지 갈 때의 모든 요소마다 제한 때마다 그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얻어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숙달시키고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실제 퍼널 마케팅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러셀 브런슨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연설을 했는데 900명을 900명인가 3,000인가 4,000명을 모아놓고 했는데 3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날 나온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로 따지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3시간 강의를 해서 40억 매출을 끌어냈대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들이 바로 이 완벽한 웨비나 퍼널 같은 이런 DRM 마케팅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널 마케팅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자기 거화 시키는 거에 부분이 결국은 되게 중요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매출 전환율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게 오늘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총 5차례를 걸쳐가지고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퍼널 설계 및 활용하는 거에 대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제 사실 이제 하나의 실험을 중심으로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부터 5단계까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어서 할 건지 부분들은 좀 이제 정리를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들어주신지 너무 감사하고요.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우리 채팅방 말고 카톡방에 후기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힘으로 삼아서 다음 또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AI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퍼널 마케팅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만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었던 특히 이제 고관여 제품, 중고가, 그다음에 이런 B2B 비즈니스 또 영업과 연결된 이런 비즈니스에 정말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더 깊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준비를 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잠깐만, 어,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거 마지막에 올려진 스크립트, 네, 그게 끝에 가서 약간 잘렸어요. 어떤 게요? 마지막에 직접 작성하신 스크립트 아, 있잖아요. 그거 밑에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위에 그래요?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 밑에 거는 그냥 네, 각자 내용 맞춰서 쓰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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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네. 녹화 뜬 거 필요하시다고 예, 하셔서,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저거 나중에 그 이메일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네. 네.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